거기가 네 18페이지 유제 10번인데 첫 번째 거 먼저 풀게. 0 플러스로 갈 때는 0 마이너스로 가는데 극한 조사는 무조건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0 마이너스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각각 계산해 보면 0 플러스는 결국에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보면 0 플러스의 자체는 0보다 살짝 큰 수, 즉 2분의 1, 뭐 3분의 1 이런 분수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계속해서 발산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너네한테 개념 설명할 때 잠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x분의 1 개념 자체가 이렇게 되고 이 친구는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우극한의 형태가 취해지는 거니까 계속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마찬가지 x분의 1을 동일하게 보는데 0-쪽, 즉 좌극한의 개념으로 마찬가지 보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계속해서 발산한다 라고 해서 음의 무한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는 결국에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정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x와 절대값 x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간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보다는 어쨌든 살짝 큰 거죠. 0 쪽으로 가긴 가는데 양의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즉 우극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살짝 큰 수니까 무조건 양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x분의 x로 계산해서 이 친구의 극한값은 얼마?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x가 만약에 0-로 가. 그럼 당연히 0보다는 작은 숫자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0 쪽으로 가는 거잖아. 이거는 내가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 좌표 평면에서 0-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라는 얘기죠. 즉 0보다는 살짝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튀어나온다. 즉 마이너스 x, x가 되겠죠. 왜냐면 절대값은 우리가 음수가 되면은 이 친구는 무조건 마이너스를 달고 나야 되고 그래서 이때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므로 두 개의 극한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존재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제 10번은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뒷부분 이제 마찬가지 볼 건데 얼마 안 남았어요. 함수 극한에 관한 성질인데요. 자, 거기는 조금 화면 띄우고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간단합니다.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칙연산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말 쉽게 얘기해서 극한을 우리가 뭐 더하기 뺄셈, 곱셈, 나눗셈 즉 사칙연산으로 계산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안에 k 배, 즉 상수배를 하게 되면 요건 우리가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알파라고 지정을 만약에 이 친구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k 알파에 대응이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애초에 위에 나와 있죠. 이 친구가 각각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뿔마, 즉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뿔마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친구를 두 개 나눠 쓸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 fx를 뭐 항상 예시를 들면 되죠. x 플러스 4, 그 다음에 뭐 gx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2차함수로 놓고 해도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x 플러스 4를 집어넣고 극한값을 계산을 하나 요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더해서 즉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로 계산을 해서 극한을 취해주나 두 개에 대한 극한값이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분배해서 쓸 수 있다는 거가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에 대한 내용 동일합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해서 a를 대입하나 이 친구를 마찬가지 두 가지로 나눠서 리미트 즉 극한 두 개로 나눠서 극한값 두 개를 취해주게 되면 어쨌든 두 개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알파 베타로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왼쪽에서 봤을 때 이 친구도 이렇게도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나눗셈도 우리가 리미트로 나눠서 계산을 동일하게 또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어떨 때든 a 플러스건 a 마이너스건 만 되건 마이너스만 되건 항상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보통 시험 문제 내신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거 11번 같은 문제는 사실상 너무 쉽고요. 잠깐 11번 풀기 전에 하나만 13번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모의고사도 모의고사인데요.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 이게 제가 한 번도 빠진 적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이 13번입니다. 자, 13번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거는 기억 것도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보기가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발레를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발레 찾는 게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연속으로 단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먼저 볼게. fx-gx와 그 다음에 fx가 존재하면 요거가 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값이 애초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봐봐. 극한값 존재는 우극한이랑 저극한이 서로 같을 때를 의미를 하는 거야. 아까 얘기 증명해 드렸었죠. 우극한과 저극한이 같아야만 극한값 존재한다고 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의 값은 우리가 알파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요거의 값을 우리가 알파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알파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얘가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쵸? 문제에서 애초에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지 요거의 값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볼게. 정확하게 볼게요. 하나, 저거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다시 좀 부족해 볼게요. f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 근데 얘는 이미 정해져 있어. 알파라고. 근데 이것도 수렴을 한대. 그럼 이거의 값을 그냥 베타라고 해볼게. 근데 한 가지만 지정이 안 됐어. 누구? 얘만 지정이 안 됐다 이 얘기야. 얘만. 그쵸? 그러면 이 친구 볼게요. 얘가 반드시 그럼 존재를 해야 되냐? 볼게. 그럼 이 친구 2항에서 계산하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베타 왼쪽으로 이용하고 이쪽 오른쪽으로 이항하니까.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무조건 반드시 얼마로 수렴을 해야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을 해야만 베타 값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게. 두 번째 거는 조금 달라요.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무한대로 가는데 fx의 값이 0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gx의 값이
마찬가지 이번에는 무한대라고 지정을 해줬네요. 이거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는 반드시 빵으로 가야 되냐? 이거는 사실 의문점이 드는 거고 이건 문제에서 정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발레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극한값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억번은 너무나도 쉬운 내용 중에 하나가 됐었고요. 니은번이 조금 너네가 찾기가 좀 생소할 거면 보세요. 무한대에 나와서 0이 나오려면 우리가 딱 하나 배웠어요. 무한대번의 특정 상수꼴이 나오면 0분의 상수꼴이 나오면 우리가 0이다라는 걸 배웠었고요. 무한대를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대가 나온다는 건 이 친구는 그냥 뭐 다함함수, 즉 x 플러스 7이라든지 2x 플러스 3이라는 친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 fx를 대충 예시를 들어서 본다 이 얘기예요. 요거 x분의 1 되면 말이 되죠. 다음 gx를 대충 요 친구도 뭐 3x 제곱 플러스 2로 볼게.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x분의 3x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이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x가 a로 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0으로 수렴하니 안 하니? a 집어넣으면 a분의 3a 제곱 플러스 2죠. 전혀 다른 극한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어주고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발레 찾아주면 돼요. 이거 발레 말고도 뭐 다른 발레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하면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디귿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됩니다. 얘와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각각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저 gx의 값도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봐라,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얘는 굳이 함수로 지정 안 하셔도 되는데 세 번째는 함수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fx, gx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요 친구랑 요 친구에 대한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굳이 함수 지정 안 하셔도 되는데 두 개를 애초에 안쪽에서 곱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곱하는 거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fx를 만약에 요 친구를 만약에 x분의 1로 정리해도 x분의 이게 존재하는 거니까 a분의 1로 만약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개가 각각 존재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진짜 조심해야 돼. 봐봐, x가 만약에 a로 가는데 fx, gx가 있어. 자, 그러면 x분의 1로 보지 말고 얘를 애초에 그냥 0으로 보자. 자, 그럼 봐라 얘들아,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이랑 정확하게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봐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gx랑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 gx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봐봐, a 플러스로 갈 때 어쨌든 이 gx의 값이 얘는 만약에 이렇게 처리를 해보자 이 얘기야.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gx는 뭐 예를 들어서 1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극한값이 애초에 다른 걸로 보자. x가 a 플러스로 갈 때 gx의 값을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이렇게 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로 갈 때 a 플러스로 가게 되면 이 친구는 이때 3이잖아. 근데 얘는 a 플러스로 갈 때 아까 얼마였어? 이 친구의 극한값은 무조건 0으로 간대. 그럼 이 친구의 계산해보자 0이죠. 얘 7로 가는데 얘가 지금 0으로 가니까 이 친구도 0이 되죠. 이렇게 해도 얘 극한값이 어떻게 돼요? 존재하죠. 근데 지금 누가 달라? gx가 서로 다릅니다. 그쵸? 우리 두 가지 보기 갖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보기가 충족되게끔 계산했는데 이 친구의 값 최종적으로 존재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저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 막 1로 논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0이 되는 순간에 gx가 서로 각각 우극한이 좌극한이 달라도 저 친구는 두 개의 곱셈 자체의 값은 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답 보시면 기울법만 정답이 될 거고 나머지 정답 틀린 보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아직 13번 같은 문제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요. 11번 같은 문제는 나랑 같이 한번 풀어볼 거니까 이거 풀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 또 진도 조금만 나가고 오늘 끝낼게요. 넌 한번 풀어볼래? 거기 유제 12번? 20쪽이 유제 12번?